전원주택을 계획 중이신 여러분, 혹시 계약서도 안 쓰고 지인 소개니까 믿고 맡기려고 하시지 않으시죠? 여전히 뉴스나 유튜브에는 건축 사기, 인테리어 사기, 전세 사기 같은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꿈꾸며 평생을 준비했던 꿈을 무너뜨리는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쿠팡에서는 물건을 주문하실 때 엄청 꼼꼼히 하나하나 다 떠져보시고 주문을 하시면서 왜 수천 또는 수억이 오가는 한 번뿐인 집짓기를 생각하실 때 대충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전원주택 사기 안 당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조용한 전원 삶을 꿈꾸며 가족의 어머니는 전 재산을 털어 건축을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대출까지 받아서 힘을 보탰고요. 퇴직금 포함 총 4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설계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57평 2층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설계를 하였고 건축 허가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시공업자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하는 디자인의 사진을 찾아서 1군 브랜드 업체부터 시작해서 총 5곳 정도의 건축회사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대략 4억 5천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부탁했고 괜찮은 건축업자 한 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업자는 자기가 경력 20년이고 전문가고 또 자기가 지은 주택은 수십 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에게 평당 550만 원, 즉 3억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지만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곳은 다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3억대의 건축을 할 수 있냐? 이 가족은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다음 말이 가족에게는 아주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그 1군 업체나 브랜드 업체는 그게 다 하청맞게서 그래요. 중간 과정이 많고 당연히 그래서 마진이 많아요. 저는 건축팀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직거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악수도 건네고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상주 감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가격에 건축 못해요 하면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 여태까지 건축한 집 좀 보고 싶다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는 그러면 주말에 자기가 이제 모시러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고 이 업자의 차를 타고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면서 보이는 잘 지어진 집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제 비슷한 집은 다 지어봤다는 등 그런 온갖 허세를 부리면서 갔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괜히 싸게 해주는 사장님인데 이제 불편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냥 지나가고 어느 한 주택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집은 가족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집이었고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니 집 주인분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좋게 다 같이 구경을 하고 그 집주인분이 이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기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며 아주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너무 단순한 겁니다. 계약금 5천만 원, 기초 공사 후 5천만 원, 1층 공사 후 8천만 원, 2층 공사 후 8천만 원, 준공 후 잔금 3천만 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바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 뒤 계약금을 송부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제 바닥 공사부터 하고 땅도 파고 그다음 콘크리트 공사도 하고 기초 공사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의 기초가 점점 갖춰지니까 가족들은 이제 안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업자는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났으니까 중도금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입금해 주었죠. 하지만 이때 업자는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지금 자재비가 이제 오르고 철근도 미리 사야 하고 이제 작업자들 인건비를 선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족은 의심 없이 추가로 3천만 원을 입금을 해주었고, 하지만 다음 벽체 공정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인부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업체 대표는 슬슬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가족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3일이 되던 날 작업자들이 와서 벽체 철근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업체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제가 지금 다른 현장에 있어서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했다. 죄송하다. 지금 철근 작업하고 있죠? 이제 오늘부터 쭉 작업 시작해서 이제 금방 될 겁니다. 가족은 바빠서 이제 연락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철근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작업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집 짓는 현장에 갔는데 업자들이 일은 안 하고 이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업자 한 명이 오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분명 업자한테 이미 돈을 다 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알아보니 지금까지 일을 시키고 돈을 한 푼도 안 준 겁니다. 그 다음 업체 대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업자는 자기도 지금 소개로 하고 있고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자재값도 다 본인들이 냈다. 그래서 인건비 포함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업체에 전화를 하니 당연히 연락이 안 되고 사업자를 확인해보니 예전에 폐업한 사업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경찰을 찾아가 형사소송을 걸려고 했고, 하지만 경찰의 말에 굉장히 실망합니다. 지금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처음부터 공사할 의지가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공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상대를 기망하기가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그리고 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통장은 이미 다 비어있고 이제 가압류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류가 다 걸려있는 상황이라 지금 순위가 다 뒤로 밀려있고 아마 이 상황이면 승소를 해도 돈이 받을 게 없다. 그래서 해봤자 이 변호사비만 이제 추가로 생기고 이제 가족은 정말 허무감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1억 3천만 원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앞에 있었던 현장들을 다 돌려먹기 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미 다 써버린 겁니다. 그 뒤 어머니는 바로 쓰러지셨고 퇴직금에다 가족들 대출까지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집 생각을 하면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가족은 소개해준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인도 자기는 같이 그냥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고 이제 얼굴만 몇 번 본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을 아무데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 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현장에 일하던 업자에게 돈을 다 주고 다른 업체를 찾았고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아버님과 아들이 현장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6개월간 긴 사투를 벌치며 이 집을 완공을 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이 모든 일이 그 믿음 하나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업자가 좋은 사람 같다. 이 지인이 소개를 해줬다. 그런 이유로 의심을 하나도 안 했고, 그러면 감리는, 설계 검토는, 이제 계약 조건은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너무 쉽게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기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아버지와 주변 업체 사장님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원주택 사기 안 당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싼 업체는 절대 없습니다. 최소 5군데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으시고 더 많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을 제외를 하고 평균 금액을 책정을 하고 공사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업체마다 마진을 남기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 공사 금액만 보시고 판단을 하신 뒤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자 확인입니다. 이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서 상세 작성입니다. 네 번째는 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정별로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공사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똑똑한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사례 공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원생활의 꿈을 지키기 위한 정보입니다. 모든 잘못은 계약한 본인의 잘못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고 사전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사장님이 착해 보여서, 지인이 소개해줘서 이런 이유만으로 계약하시진 않으시겠죠?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건축 사기 예방과 앞으로 건축주분들이 알아야 할 정확한 꿀팁과 여러 시공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채널이 작기 때문에 구독하시지 않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꼭 구독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